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배달 서비스가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배달 서비스 문화에 익숙한 것을 농담 삼아 배달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예, 걸로 오토바이 타고 올 수 있는데. 예. 꽃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보통. 밥 먹냐? 짜장면 자주 시켜 먹어요? 네. 네. 우리나라의 최초 배달 음식은 짜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조선 후기 때 이미 효정갱이라는 배달 음식이 있었습니다. 우거지 이렇게 놓고 끓이는 맑은 소고기 해장국. 콩나물도 넣고 배추 속 있잖아요. 하고 해삼이랑 전복을 넣고요. 된장을 풀어가지고 하루 종일 푹 고운 음식이에요. 바로 새벽에 이 효종갱을 그 술에 읽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종을 땡땡땡땡 치는 거예요. 아, 효종갱 장수가 왔구나. 우리 5그릇만 넣어줘요. 이렇게 했던 거죠.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우리 외식업이 정말 9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무너지고 있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없잖아요. 실제 이제 그 한식업소 같은 경우라든지 기타 다른 업소는 손님들이 찾아와서 먹는 거고 그분들은 편리주의 때문에 이제 그 배달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밤에, 야간에 그 뭐 어떤 이제 일 끝나고 와서 늦게 이제 시켜 먹었는데 지금은 낮과 구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오랫동안 이제 진행해 왔는데 이번처럼 배달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질적으로 배달의 민족 여가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실질적인 배달은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지금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3년 전에는 한 3,000개 업소 정도가 충북에서 배달 시장에 했는데 매년 갈수록 뭐 1,000개 업소 이상 늘어나고 올해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7,000개 업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 앱 사용 시 수수료는 최대 17%, 충북 외식업체의 30%가 배달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배달 앱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 40%, 30% 이렇게 시장을 점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개의 그 배달 앱 회사가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그런 독과점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독과점에 따른 어떤 그 민간의 피해들, 특히 그 배달 앱이나 이런 그 앱 같은 것들을 그 독일의 딜리버리 라고 하는 그런 앱에서 그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장 지배력이 그런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는 뭐 그런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각종 그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M&A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수료를 낮춘 공공배달앱 출시를 준비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지난달 내놓은 공공배달앱이 독과점 구조의 민간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리면서 이용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군산시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는 공공배달앱을 전국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착한 소비 운동이 확산하며 출시 한 달 만에 소비자 6만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웹 개발에 1억 3천만 원, 운영비에 1억 5천만 원을 쏟은 군산의 공공배달앱은 출시 반년 만에 사용자가 급감합니다. 군산의 그 공공배달앱의 한계점은 민간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배달 앱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으로 사실은 작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군산에서 쓰고 있는 배달 앱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상점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또 따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선호들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점점점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사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민간 분야 개입의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충북의 답은 민간 주도형 배달 앱이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도민에게는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배달 앱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쓴 적이 없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형 앱이거든요. 공공형 앱이라면은 그 별도 앱 구축비라든지 아니면 콜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돈이면은 차라리 소비자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비자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런 걸 더 주는 쪽으로 해서 소비자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 그걸 더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민간 앱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충북의 외식업협회는 가맹점 가입 및 등록을 책임지고 그 낮춰지는 어떤 그 갭만큼 우리 업소에서도 자발적으로 쿠폰 발행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해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앱으로 성공 조건은 일단 소비자가 일단 많이 확보가 돼야지. 선정된 배달앱 업체는 중개 수수료 1.5% 이행 및 할인 쿠폰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악플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당 사장님도 소비자의 리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문 방식인 음성 주문 배달앱 주문 방식을 충북도는 홍보를 담당하여 다가오는 10월 추경과 내년 예산을 통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맡는 등 역할이 분리되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너희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교를 이길 수 있느냐? 우려 반, 환영 반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 이 계란이 바위를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사항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발행 중인 지역 화폐와의 원활한 연계도 충북형 배달앱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1.5%인데 만약에 피지 수수료를 3%를 받으면은 그냥 옛날에 그 기존에 이용하던 그 배달앱이랑 그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화폐를 이용 시에 피지 수수료가 좀 다운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 화폐도 연동이 가능한 거고 지금 당장은 이제 1호로다가 그 제천 지역 화폐가 이제 모바일 화폐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지 수수료가 0.5%배 안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도 그 지역 화폐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모바일 화폐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시장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공공 배달앱에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민간 주도형 배달앱까지. 각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공공형 배달앱은 과연 배달앱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후에도 그 수수료는 이제 조금 각 구간을 둬가지고 애들이 인하를 시켰습니다. 배민에서. 그럼 결국은 이 효과가 뭐냐면은 공공 앱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배민이라도 큰 회사에서는 이제 수수료를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회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이게 공공 앱으로 인해서 수수료는 조금 다운됐다. 그거는 분명히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달앱에 대한 시범 케이스가 등장했고 아직 시장 테스트 과정이 남은 상황. 그러나 애초에 배달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지자체의 배달앱 도입은 단순한 수수료 절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앱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보면 이제 요식업 협회라든가 이런 먹는 거 쪽에 중심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에 가맹점이 늘어난다면
우리 지역의 제품도 훨씬 더 판촉 행사 형태로 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이 또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지역 소비에서 가져오는 만족도를 제고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죠. 코로나는 재난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그 앱을 통한 소비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 화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영역에 많이 쓰여지고 하는 좀 더 디테일한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함께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한 줄에는 복합적인 사회적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의 조합을 찾는 여정이자 지역 오프라인 시장을 언택트 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배달앱 이용자들의 손끝에서 다시 한번 배달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